안녕하세요. 예, JJ 성형외과의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보형물 사용하지 않는 코 성형 중에서 조금 새로운 방법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창기의 그 코 성형은 기본적으로 요즘도 그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L자형 실리콘의 보형물을 이 코의 피하 쪽에다가 삽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L자형으로 생기고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L자형 모양이 그 L자형의 이 무릎에 해당하는 부분이 코끝을 이렇게 높이게 됐죠. 그래서 이런 L자형 보형물을 쓰다가 L자형 보형물의 코끝에 가서 자꾸 피부가 내상을 입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연고를 이렇게 그 무릎 있는 부분에다가 덧대는 거죠. 패딩처럼 무릎 보호대처럼 이렇게 덧대는 이런 식의 이제 자가 대체 물질을 자가 대체 조직을 사용하는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이제 코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많죠. 코끝은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코의 특징이 코끝은 움직임이 많고 콧대 쪽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코끝 쪽에 한해서 연골, 뭐 귀연골, 비중격 연골, 또 늑연골 이런 자가 재료로 많이 대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L자의 끄트머리가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코끝 이전에 보형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콧대는 계속 보형물을 썼던 이유가 콧대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거든요. 그래서 콧대에는 보형물을 쓰고 코끝에는 연고를 사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여지껏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는 코성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형물은 종류와 관계없이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제거해야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없이 코 성형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골만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는데요. 요즘에 새로 많이 시도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김학영 원장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형물을 전혀 쓰지 않고 내 몸에 나온 연골로만 수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세절 연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 어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 수술은 사실 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콧대를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코끝을 원하는 모양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돼야 자연스럽고 예쁜 코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코끝은 자가 연골을 이용한 비중격 연장술, 콧대를 높이는 것은 보형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연골이 아니라 세절 연골이라고 해서 연골을 갈아서 만든 연골 가루로 모양을 잡는 방식입니다. 세절 연골이란 말 생소하실 텐데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논문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가늘 세, 그리고 자를 절, 즉 연골을 아주 잘게 다진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다진 연골은 굳혀서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주사기에 담아서 원하는 부위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골은 귀 뒤쪽에서 조금 떼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귀는 코 수술 후에 나온 비중격을 쓸 수도 있고 양이 많이 필요할 때는 늑연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나온 자가 조직이라는 점이고요. 이런 세절 연골을 어떤 식으로 코 수술에 이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사로 세우는 세절 연골 주입술. 말 그대로 잘게 다진 연골을 생체 접착 젤리와 함께 점성이 있도록 만든 후에 주사기로 코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필러처럼 주사기를 쓰지만 내 연골이 들어가는 반영구적인 수술이고요. 지금부터 이 수술이 왜 생겨났는지, 어떤 분한테 맞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필러처럼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는 없는지, 하지만 필러처럼 빠지지 않고 영구적인 효과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거죠. 또 실리콘 같은 보형물은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칼대는 게 싫다, 긴 회복 기간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니즈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절 연골 주입술이고요. 내 연골을 잘게 다지고 자가 혈액에서 뽑아낸 생체 접착제와 섞어서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연골을 일단 채취합니다. 주로 귀 뒤쪽에서 연골을 떼어냅니다. 보통 간단한 수술을 원하는 니즈에서 발생한 수술이다 보니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보다는 귀 연골을 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골을 세절하고요. 연골을 세절해서 젤을 제작합니다. 연골을 아주 작게 다진 다음에 환자분 본인의 혈액에서 출출한 혈장 성분과 트롬빈이라는 응고 제제를 섞어서 젤리 형태로 만듭니다. 마치 연골로 된 생체 필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셋째는 이 젤을 주사기에 담아서 콧대나 코끝에 정교하게 주입을 하고요. 원하는 모양을 손으로 가볍게 잡아줍니다. 코에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개방형 수술이에요.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절개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 개방형 코 수술은 코 아래 비주 부분을 절개해서 열었어야 됐는데 이 방법은 주사기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칼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비주 부분에 절개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코끝에 혈류가 떨어질 위험도 없고 흉터 걱정도 없습니다. 수술 시간도 1시간 내외로 짧고 기존 수술처럼 코에 딱딱한 부목을 붙이거나 아니면 코 안에 솜을 넣는 과정도 없어서 일상 복귀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안전성과 지속성이고요. 첫 번째 안전성은 보형물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감염이나 이물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연골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없고요. 이로 인해서 구축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험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골이 제대로 생착되어 자리 잡으면은 필러처럼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자가 조직으로 생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염 때문에 코 기능 수술을 고려하시는데요. 이 기능 코 수술할 때 코 안에 비중격을 떼거나 다듬거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는 비중격 연골을 그대로 세절 연골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능 코 수술을 하면서 추가의 비주 절개 없이 추가의 연골을 뗄 필요도 없이 미용 코 수술로 주사 형태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코 안에 솜을 잠깐 넣는 정도는 필요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수술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 적당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비주의 지지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절 연골의 주입으로 코끝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 세절 연골을 버텨줄 내부에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비주의 지지력이 약한 경우에는 코끝에 아무리 연골을 넣어도 코끝이 금방 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비중격 연장술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 콧구멍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주가 앞으로 뻗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비주의 지지력이 낮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코끝에 세절 연골을 주입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피부가 부드러운 경우 조금 더 유리합니다.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단단하면은 세절 연골을 넣어도 피부가 늘어나지 않아서 코 모양을 변형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개방형 코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코의 방향입니다. 이 수술은 주사기로 넣는 비개방형 방식이기 때문에 코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코가 많이 짧거나 코끝이 하늘을 향해 들려있는 들창코 같은 경우 아니면 반대로 코가 너무 긴 경우에는
코끝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필요하고요. 어 이미 어느 정도 코끝의 방향이 괜찮고 높이도 많이 부족하지 않는 경우에 살짝 다듬는 수술로서 세절 연골 주입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짧은 코죠. 짧은 코, 이제 코끝이 이제 짧고 조금 들창 코처럼 들려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단순히 높이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축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세절 연골 주입술만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어렵고, 역시 비중격 연장이나 코끝 연골 재배치 같은 구조적 변형을 하는 수술이 같이 필요합니다. 날개 연골이 벌어진 경우에는 비주의 지지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날개 연골이 코끝을 이루는 날개 연골이 제대로 모아져 있지 않고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절 연골을 넣어도 코끝이 예쁘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날개 연골을 묶어주거나 아니면 지지대를 세우는 추가적인 수술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많이 두꺼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피하 지방층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두꺼워서 세절 연골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코끝이 높아지는 효과가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절 연골이라는 것이 결국 코끝 사이 부분에 볼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호가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좌측같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매부리의 코끝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세절 연골을 코끝에 주입을 하고 매부리 윗부분에 주입을 해서 예쁜 코 모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가 좀 어느 정도 심한 경우에, 그리고 코끝도 조금 떨어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매부리 교정술과 함께 개방형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절 연골 주입술만으로 부족할 때 여기 비개방형 코끝 성형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습니다. 주사 방식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최소 절개로 약간의 조작을 더해서 결과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비절개는 아니지만 절개를 최소화하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코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을 보시면 이제 코 안쪽에 이제 비개방 엔도나살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코 안쪽에 작은 절개를 통해 접근을 하고 코끝에 연골을 묶어서 지지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작은 연골 조각을 추가로 얹어주는 온레이 이식도 병행을 합니다. 그 후 세절 연골을 주입해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훨씬 정교한 코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수술 시간은 세절 연골 주입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만 그래도 전통 개방 코 수술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수술 방법입니다. 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주사로 코 성형을 한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려진 대로 코 필러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요. 필러는 약이 아니죠. 약이 아니라 보형물이죠. 체내에다가 볼륨을 주입해서 그 모양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볼륨을 주입하면은 이 위가 이제 이렇게 외형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하얄루론산 계열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필러들이 있고, 또 반영구적으로 훨씬 더 좀 오래가게 만들어 놓은 필러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필러를 주입할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얄쌍하고 우리가 세련된 느낌보다 약간 두툼한 느낌이 만들어지기가 조금 더 쉽고요. 또 요거 이제 CT를 보면 말이죠. 콧대 위쪽 부분은 바닥이 이렇게 하얗다는 건 뼈라는 얘기거든요. 바닥이 뼈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사를 하면 이 주사에 의해서 높여진 아까의 압력이 이 방향으로 못 가니까 전방, 콧대 높이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콧대 아래쪽 부분이나 코끝에는 이 바닥이 뼈가 없죠. 그죠? 네, 뼈가 없으니까 주입을 하게 되면 주입하는 힘이 이 전면으로도 되지만 거의 똑같은 만큼을
아래쪽, 코 안쪽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콧대가 그만큼 높아지기가 어렵죠. 콧대나 코끝이 그만큼 아래쪽에서는 높아지기가 어렵고 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녹는 필러의 경우에는 금방 흡수가 되고 옆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보통 필러 나는 코 성형하기 전에 필러로 먼저 모양 보고요. 그러면 그 자기가 기대한 모양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요. 이렇게 코끝하고 이 미간 부분에는 많이 높아지는데 이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요 콧대 아래쪽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아서 어색한 모양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수술, 코 성형의 보형물이나 연골 이식을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모양이 필러 때문에 오히려 더 어색한 필러 넣은 모양의 코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러는 미간과 이 위쪽 콧대에는 효과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코끝하고 아래쪽 콧대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김학영 원장님의 그 세절 연고를 이용한 주사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필러는 보형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형물 싫다고 그러잖아요. 보형물 무섭다고. 네, 보형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젤리 형태의 보형물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이 실리콘 보형물과 마찬가지로 제거해 주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인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세절 연고를 이용해서 주사처럼 주입을 해서 코를 성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절 연고를 이용해서 실리콘 없이 콧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콧대를 높이는 가장 흔한 방법은 실리콘 보형물인데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리콘이 싫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이분들을 위한 대안이 바로 이제 세절 연골 접착제 기법으로 콧대 높이기입니다. 잘게 다진 연골을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실리콘 대신에 콧대에 넣는 방식이고요. 내 연골이니까 이물감도 없고 오래 지나도 내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콧대 성형의 가장 기본은 실리콘 보형물이고요. 가장 좋은 재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보형물에 대한 니즈가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연골 덩어리를 그대로 그냥 이용하면 안 되는지 약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콧대는 이제 늑연골 많이 내니까 늑연골을 그대로 넣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휘어지거나 밖으로 연골 모양이 비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모양도 원하는 대로 조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절 연골을 다져서 모양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 대안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잘게 다져진 조각들이 피블린 글루, 즉 생체 접착제와 섞이면은 처음엔 이 접착제가 연골을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식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제 자리를 우리 몸의 섬유 조직들이 채워 들어오면서 연골 조각들은 더욱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결국 연골들은 우리 몸속 구조물과 완전히 통합되어서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거고요. 필러와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제 세절 연골을 주사기에 담은 후에 모양을 만들어주고 우리 피브린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 모양으로 굳혀주고 뺀 다음에 다듬어서 콧대 보형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사기를 반으로 자르면 보형물 모양과 얼추 비슷한데 이 틀에 세절 연골을 넣고 피블린 인체 조직 접착제를 넣으면은 그 틀대로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나온 모양이고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은 실리콘 보형물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코에 맞게 다듬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은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원하는 높이를 정밀하게 맞출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제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드문 확률로 감염이라든지 피부 얇아짐 등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절 연골로 만든 이 콧대 세절 연골 콧대 이식물은 내 조직이라 이물 반응도 없고 자연스럽지만 수술의 기술적 난이도가 조금 높고 수술 후 제거 및 수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콧대 세절 연골을 또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측두 근막으로 세절 연골을 감싸서 만든 방식이 있습니다. 소세지를 케이싱에 넣는 것처럼 연골을 근막으로 감싸면 더 매끄럽고 통일된 덩어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측두 근막을 추가로 채취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방법을 비교를 하면은 근막을 감싸는 방식은 모양 유지가 안정적이지만 추가로 근막을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인 피브린 글루라는 생체 접착제를 사용해서 모양을 굳히는 방법은 근막 채취 없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술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인데요. 스위스 세인트 갈렌 주립병원의 연구진이 2017년도에 학술지 페이셜 플라스틱 서저리에 발표하는 거고요. 코성 시에 피블린 글루를 활용한 세절 연골 이식법의 임상적 유용성과 108명의 사례를 통한 합병증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108명 환자를 대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연구 분석에서 수정 비율이 6.5% 정도였습니다. 100명을 수술하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다시 수정이 필요했다는 뜻이고요. 주요 원인은 과다교정, 과소교정, 그리고 비대칭. 이것은 일반 보형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주의 깊게 봐야 할 부작용은 울퉁불퉁한 요철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철 현상은 연골 조각이 너무 크거나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으면 피부 위로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느껴지거나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연골이 균일하고 크지 않아도 피부가 얇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으니 항상 환자 선택의 적응증을 잘 선택해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연골을 잘게 다지고 가장자리를 잘 다듬어 주어 그럴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미 발생한 요철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심층 측두 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을 연골 위로 깔아주어서 완충 역할을 하게 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고 실리콘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연골로 넣어도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문에서 말하기를 장기간의 추적 관찰 결과 부피의 감소는 거의 없었고요. 그 이유는 피브린 글루가 초기에는 연골 조각을 붙잡아주고 그 자리에 나중에는 우리 몸의 섬유 조직이 자리 잡아서 연골과 섬유 조직이 함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부피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술할 때 과하게 높일 필요 없이 처음부터 원하는 높이로 어느 정도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코성형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양이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죠. 콧대를 높이기에는. 예. 반면에 늑연골은 그 볼륨이 충분하죠. 그렇지만 늑연골 내부에 이렇게 나무처럼 우리 통나무를 놔두면 통나무가 휘잖아요. 이런 내부 장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식해두면 한쪽으로 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와핑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소개해드렸죠. 이걸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 반대 방향으로 거울 모양의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걸 묶어서 그 와핑이 서로 압박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걸 개선하기도 하고 이제 김학영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세절 그 다이스드
라는 이제 세절을 해서 잘게 쪼개서 늑입자로 분석해서 뭐 그걸 근막으로 싸든지 아니면 아까 그 글루를 이용해서 그 하나의 무기죠. 무기랑 비슷하죠. 묵처럼 만들어 가지고 넣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고, 사실 근막으로 싸는 게 더 예전에 이제 많이 시도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 예전에 근막으로 쌌을 경우에는 훨씬 더 젤리보다는 훨씬 더 그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젤리 형태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매끈한 보형물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식하는 방법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콧대 중앙 부분은요. 콧대 중앙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콧대 중앙 부분, 그러니까 코끝하고 미간이 있죠. 그 콧대 중앙 부분은요, 피부가 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얇아요. 그래서 이 콧대 중앙 부분은 코끝하고 미간하고는 달리 피부가 이제 아주 얇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굴곡만 있어도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콧대 전체를 높이는 방법은 대개는 아직까지도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코끝이라든지 미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워요. 여기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미간 부분 굉장히 연부 조직이 두꺼워요. 그리고 코끝도 보면은 요 하얀 게 보형물이거든요. 하얀 거 위쪽 부분이 이제 얇은 하얀 거 위쪽 부분이 이제 피부와 피 하층에 있는 조직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비교적 두껍단 말이죠. 이렇게 코끝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코끝에다가는 코끝 또는 코끝보다 약간 위쪽인 여기까지는 이런 세절 보형물을 세절 그 이식물을 비교적 편하게 놓고, 또 그 두꺼운 피부가 그 굴곡을 감춰줄 수가 있는 거죠. 미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중앙 콧대 부분. 이렇게 지금 요건 석회화가 생겨서 이렇게 굴곡이 생긴 건데, 이 사소한 그 석회화만으로도 이렇게 콧대 중앙 부분은 얇은 피부 아래쪽에 사소한 굴곡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코 성형을 지금 말씀드리는 세절 연골이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피부가 상당히 두껍고 그 높여야 될 부분이 콧대의 위쪽 부분, 미간이나 콧대 아래쪽 부분, 코끝 위쪽 부분에 주로 해당이 될 경우에는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나는 보형물 쓰기 싫으니까 이걸로 할래요,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55님께서 울퉁불퉁해지지 않나요? 예, 예리하신 아주 예리하신. 네. 아무래도 연골을 갈아서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홍진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피부가 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과도한 높이감을 주면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증을 잘 잡아서 수술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죠. 보통 아직까지도 스탠다드는 제일 콧대는 보형물, 콧대는 보형물, 코끝에는 연골로 비중격 연장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간이 뭐 너무 낮다든지 코끝의 위쪽 부분, 코끝과 코끝이 위쪽 부분이 있는데 이 코끝과 코끝 위쪽 부분, 그걸 우리 수프라 팁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이면 좋겠는데 비주가 충분히 견딜만 해. 그럴 경우에는 아까 처음 1편에서 소개해드린 그
연고를 세절해서 주사로 넣는 방법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방법들이 그 필러 주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고를 많이 넣으면 코가 두꺼워 보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그러니까 세절 연고를 주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좀 미니멀한 교정, 아주 작은 교정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술인데 이제 너무 많이 높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요 콧볼에다가 연고를 많이 주입하는 거니까 여기가 더 뚱뚱해 보이고 복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연고를 많이 넣는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쵸. 일반적으로 코끝을 연고를 많이 넣는다는 거는 많이 높인다는 거잖아요. 많이 높이면 코끝이 두꺼워 보이진 않아요, 대개는. 얄쌍해 보이는 거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 두꺼워 보일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다음에도 다루는데 코끝을 높이려면 코끝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코끝보다 위쪽 부분을 높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코끝의 높이하고 코끝 위쪽의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지면 어떻게 돼요? 코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생기면 코끝이 두꺼워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연고를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연고를 잘못된 위치에, 그러니까 연고를 바로 코끝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코끝 위쪽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 코끝이 오히려 수술 전보다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남자가 외모가 잘생겨지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최소한으로 수술을 권하면 코를 권하는지 눈을 권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네,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좋습니까? 근데 이게 눈이랑 코를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봐야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좋아요. 그러니까 눈 보면 알 것 같은데 눈, 코 중에 이제 더 이제 안 예쁘신 거를 권할 것 같고요. 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드려요. 이게 의사가 권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의사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거 했는데 나는 뭐 별로예요. 본인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성형수술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코 수술이나 눈 수술이나 그게 그냥 어느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생긴 외모 이럴 거면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모르겠다. 성형수술은 그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내가 눈을 이 눈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눈이 작아. 이거 코가 낮아. 이랬을 때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눈 할까 코 할까 해서 의사 선생님이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수술 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코를 다쳐서 코가 휘어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염이 심해서 비염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김에 비염 수술과 같이 코끝 성형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 하실 수 있고요. 비염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물론 같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비염 수술과 함께 비중격 망곡증 수술도 해서 비중격을 조금 떼어낸다. 그러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절 연골 주입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비염 수술하면서 개방하면서 코 성형 수술도 당연히 같이 가능합니다. 네, 원래 비염 수술 하러 가면 요새 이비인후과에서는 코끝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비염 수술을 하러 가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비인후과를 가실 가능성이 많죠. 네, 성형외과보다는. 근데 이제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코 성형을 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염 수술하면서 코끝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비염 수술은 분명히 이비인후과 영역에 훨씬 더 가깝죠. 저희도 코 수술하면서 비염을 치료해 드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코끝을 예쁘게 해주는 성형은 당연히 성형외과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비염을 하는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라 어느 거에 더 주안점을 둘지, 코끝을 예쁘게 하는 게 더 주된 건지 아니면 비염 치료가 주된 건지 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술 플랜을 짜고 또 어떤 과에서 수술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비염이 중요하시면 그건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예. 근데 코끝이 더 중요하면 성형외과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네. 코 수술할 때 실리콘 넣지 않고 연고를 넣는 건가요? 그럼 어디 연고를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한 내용. 오늘 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연골은 이제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쓰는 연골은 크게 3개가 있고요.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 3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수술도 세절 연골을 주입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콧대를 세우든지 세 연골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절 연골 주입술 주사기로 넣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수술을 짧게 하고 싶은 니즈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귀연골만 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콧대를 조금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세절 연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이 많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늑연골을 사용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사기로 연골을 넣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고 새로 시도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호두님께서 질문이 있는데 콧대에 필러를 맞은 적이 있는데 필러보다 코 수술이 어떤 면에서 효과가 좋을까요? 수술은 무서워서 뭔가 겁이 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분들 세절 연골 주입술하면 괜찮고요. 물론 코 모양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코 성형 수술이랑 콧대 필러랑은 그 모양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전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코 성형 수술이 훨씬 더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콧대 필러는 뭐 어떻게 자기가 적응증이 돼서 예쁘게 시술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콧대 이렇게 넓어집니다. 안 넓어지는 경우 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 그런 경우에는 다시 녹이고 필러를 맞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코 수술을 하시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모든 면에서 효과는 더 좋다. 대신 무서운 거 빼고는 무조건 코 수술이 모양적인 효과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콧대 필러를 맞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코 수술하러, 그러니까 코 수술 상담 또는 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3 끝나고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콧대 필러를 맞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콧대 필러로 높여주는 코의 모양하고 코 성형으로 만드는 모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콧대 필러로는 코 필러로는 미간 부분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이제 보통 코 성형 우리 코 성형을 할 때는 비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코끝을 높이고 콧대도 이 미간 부분보다는 아래쪽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코 성형을 하는 게 그 대부분의 목표죠. 네. 네. 그다음에 라섹 수술과 눈 성형, 코 성형 서로 간격을 어떻게 두고 해야 할까요? 두 수술의 수술 순서도 궁금합니다. 라섹 먼저 해야 되는지 성형 먼저 해야 되는지. 일단은 코 성형은 크게 라섹 수술과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눈 수술이랑 하면은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눈 성형을 하라고 안과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지키고 있고 4주. 네. 라식은 2주, 라섹은 뭐 4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눈 성형을 먼저 할 경우에는 상처 다 아물면 라섹 수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절개로 한다고 쳤을 때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라섹 수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콧대 보형물 대신에 연골로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한 내용이죠. 우리가 콧대를 높이는 건 일반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쓰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자기 연골로 좀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얘기했듯이 새 연골을 갈아서 접착제를 붙여서 이제 그거를 보형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측두 근막을 떼서 연골을 말아서 이렇게 콧대에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네. 이미 코 수술을 했는데 코끝이 낮아졌어요. 재수술인데 코끝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조금 더 단단한 연골, 뭐 늑연골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강해서 수술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이제 되게 코 성형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콧대가 낮기보다는 코끝이 상대적으로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코끝만 재수술하는 경우 연골을 조금 더 적극적인 연골, 늑연골 또는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매브리코인데 보형물 없이 코끝만 높일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아예 가능하고요. 뭐 가능합니다. 매브리코의 특징은 이제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코끝만 이렇게 올려봤을 때 전반적으로 코의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수술도 가능합니다. 네. 네. 매브리코는 기본적으로 보형물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매브리코는 콧대가 높은 코가 매브리코잖아요. 그러니까 보형물 거의 안 써요. 보형물의 가장 큰 목적은 콧대를 높이는 건데 매브리코는 이미 콧대가 높기 때문에 잘 쓰지 않죠. 당연히 코끝만 가능한데 되게 그 등처럼 이 콧대의 그 매부리 부분을 다듬지 않으면 코끝만 높였을 때 그게 조금 굴곡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매부리코에서는 당연히 보형물은 안 쓰고요. 코끝을 높이고 매부리를 다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면거상 질문이신데요. 네. 심층 밀착 안면거상이라고 하는 거 깊은 층을 수술하는데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하셔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궁금증이고요. 이제 심층 밀착 안면거상이라는 게 우리 여기까지는 피부 바로 아래 박리를 하는 거고 거기 앞부터는 그 앞으로 갈 때는 더 깊은 층에서 박리를 해서 얼굴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바깥쪽에 있는 데를 수술했을 때 멍도 많이 들고 붓기도 더 심하고 뭐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깊은 층을 수술하면은 그 위에 조직들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붓기라든지 멍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덜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더 빠르고 덜 붓고 멍이 덜 든다. 얼굴 앞부분에는 멍 드는 게 피하로 박리를 쭉 하는 것보다 더 작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예전의 안면 거상은 피부를 당기는 거예요. 피부를. 보통 실리프팅하고 거상하고 실리프팅의 회복 기간이 짧죠. 실리프팅의 회복 기간이 짧은 이유는 박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리는 우리 얼굴 살이 여러 레이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그 레이어를 분리를 하는 걸 박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리프팅에서는 그 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분리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스마스를 실리프팅으로 당긴다.
그거는 스마스를 땡기는 건 맞는데 스마스를 방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안면거상은 피하층이든 스마스 아래총의 심층이든 둘 다 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박리를 했을 때 그 박리층에 혈관들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피가 많이 나고 멍도 많이 들죠. 그런데 피하층하고 심층, 그러니까 스마스의 아래층하고 어디가 더 혈관이 적으냐 하면은요, 놀랍게도 심층이 훨씬 더 혈관이 적어요. 그걸 우리 avascular plane이라고 해서 혈관이 없는 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부분 박리를 하게 돼. 그 부분을 지나기 때문에 거의 출혈이 없습니다. 거짓말처럼. 반면에 예전 안면거상이 회복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피하층은 제법 출혈이 있어요. 제법 출혈이 있어요. 얕은 층에 또 출혈이 있어서 그게 멍이 들게 되고 또 피가 고이게 되면은 얇은 피부가 그 위층을 덮고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금방 이 멍이 아주 오래도록 보이고 또 조금만 멍이 들어도 끝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심층은 피가 기본적으로 적게 고이는 뿐만 아니라 피가 고인다 하더라도 깊은 두터운 조직이 덮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심층 밀착은 회복 기간이 빠른 이유고요. 또 심층의 두꺼운 조직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심층의 두꺼운 조직을 밀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도 단순하게 피부만 당겨주는 안면거상, 과거의 안면거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빠르고 효과가 훨씬 더 나아진 게 바로 심층 밀착 안면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구축에 염증까지 와서 실리콘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실리콘을 빼버리면 코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무보형물로 라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은 실리콘을 빼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실리콘을 빼면은 그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거를 좀 견디지 못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무보형물 아니면은 뭐 자기 연골들로 이제 수술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연골의 생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실리콘을 빼고 최대한 염증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코 모양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증이 구축에 염증까지 오셨다고 그랬는데 염증이 먼저예요. 염증이 왔기 때문에 구축이 온 거고요. 실리콘은 당장 빼야 됩니다. 이걸 뭐 고민할 게 아니에요. 고민할 게 아니라고 이게. 그냥 당장 빼야 돼. 오늘 그냥 병원 가서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놔두면 계속 더 구축이 심해진다고. 구축이라는 건 인체가 염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염증의 바운더리를 좁히려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콧대에 생길 경우에는 코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축에 염증까지 왔다? 당장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빼야 되고 그 이후에 무보형물로 하실지 아니면은 뭐 보형물을 쓰실지는 그 이후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